전해드린 대로 서해 피살 사건으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2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유족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박지원 전 원장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기존 입장과 다소 달라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생산된 첩보 생산 부처가 있는데 우리가 삭제한다고 해서 그게 삭제되나요?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아요. 오늘 조사를 담당하시는 검사님이나 수사관님들이 과거에 제가 조사받던 검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고 조사하는 방법도 아주 선진화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도 안 받았지만은 저도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항을 안 게 오늘 들어보니까 삭제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언급도 나왔었나요? 전혀 안 나왔습니다. 예,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바로 그게 국정원 문서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기존의 발언을 약간 번복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거든요. 저는 이번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가능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박지원 전 원장은 너무나 많은 언론에 출연을 하면서 또 인터뷰하면서 그 삭제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전 국정원장이었던 그 박지원 전 원장이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한 거.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말을 했고 거짓말을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정말 남북 관계가 왜곡된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한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분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서 삭제에 대해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수사 받으면서 이제 알았다.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근데 너무나 가벼운 처사 아닙니까? 너무나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장을 지낸 분으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론에 출연을 하면서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했던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한두 사람의 어떤 입장이나 주장과는 별개로 과학적인 수사에 의해서 판결이 나야 될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드는 의문점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박지원 전 원장이 당시 그냥 국회의원 신분이었다거나 그렇다면은 삭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잘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국정원장이라는 국정원 최고 책임자였는데 이 파일 하나가 삭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그렇게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 받고 나와서도 이제 초지일관 얘기를 했습니다. 삭제 지시를 받거나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또 새롭게 그런 삭제가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예. 글쎄요, 국가정보원이라는 곳이 그만큼 또 이렇게 복잡하게 보안이나 이런 시스템 자체가 원장도 모를 만큼의 뭐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지원 원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 그 전에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렇게 전혀 보여주진 않고요. 아마 새로운 것들이 또 새 사실이 발견됐었고 박지원 전 원장이 그를 모를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삭제를 했다, 안 했다, 지시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훈 그 안보실장이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뭐 지시했다 이런 게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박지원 전 원장도 그랬고 서훈 안보실장도 전혀 이런 은폐는 없었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저는 서훈 안보실장 같은 경우 정말 30년 이상을 국가정보기관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깊숙하게 그동안 해왔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마지막에 정말 그 어떤 국가관이나 남북관계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은폐를 하고 왜곡했다. 저는 이렇게 정말 뭐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 과정에서 뭐 불법 여부가 지금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밝혀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처음부터 단정을 하고 청와대가 이런 식의 조작을 위한 회의를 하고 전반적으로 이거를 또 국정원에 삭제를 지시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원점을 검토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해 피격 사건 공무원의 유족 측이죠.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 검찰 조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유가족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년 동안 제대로 된 설명과 답변은 없었고 편하고 간단하게 온갖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누구를 바보로 취급하며 조작과 은폐된 내용만 믿으라 하십니까? 보고받았고 인지했다면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봉장이 되어야 하나 가증스러운 말장난으로 모면하려 했고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함으로써 이 사건의 시작의 전말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 자 그동안 뭐 수사 당국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렇게 유족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수사에 대한 가능성이야 열려 있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을 직접 소환 조사할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죠. 이제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적인 측면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있어서 이 문서 또는 첩보, 정보를 삭제 지시한 거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거나 결정을 지시했다고 한다면은 조사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행법상.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서훈 전 실장의 공소장 이런 데에서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혐의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는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또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최고 책임자로서는 정치적인 또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징성이 너무나 크고 무거워요.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남북 그 관계가 굉장히 저는 왜곡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다른 어떤 사건, 뭐 탈원전이라든지 뭐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정책하고는 차원이 다른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은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피해가긴 어렵다. 그리고 사실은 그 피해 가족한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을 그냥 정치 탄압이다.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다. 또 이제 선을 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로 피해갈 일은 아니라고 봐요. 어떤 식으로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나중에 대국민 입장을 좀 표명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책임과 별도로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난번에 이제 감사원이 한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서면 조사를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제 비판도 하고 그랬었는데 만에 하나 이번에 검찰이 또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한다면 이게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적 최종 판단은 내가 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한번 조사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것을 다시 또 이 어떤 법정에 세운다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인 파장이 좀 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유족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북한과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대통령이든 그렇고요. 저는 이제 남북관계에 대한 왜곡된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하면 무조건 끌려가는 것이었느냐. 과거 문재인 정부의 5년의 남북관계가 북한의 눈치 보고 굴종하는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남북 대화를 하지 말아야죠.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러면 담대한 구상을 하지 말고요. 힘으로 그런 북한을 제압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북한과 뭔가 관계 개선을 한다는 것 자체를 무조건 북한에 끌려가기 이런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남북 대화에서도 일반적으로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가지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5년의 남북관계를 그런 식으로 부정하거나 굴종하거나 이런 인식보다는 앞으로 어쨌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력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어쨌든 뭔가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해야 되고요. 또 이 부분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을 모든 것이 사법적으로 어떤 판단의 대상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5년 정책도 5년 후에 똑같은 이런 식의 반복을 되풀이밖에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부분이나 그리고 법률적 부분은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그 남북 대화나 남북 평화나 남북 관계 개선을 반대할 사람은 저는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갖는 중요성은 대한민국의 그 멀쩡한 공무원이 자진월북했다. 월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월북으로 단정을 해가지고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과연 북한에 끌려가면서 이런 일까지 했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씀하셨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남북 대화 관계 개선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멀쩡한 국민이 자진월북했다라고 할 정도의 사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부였다면은 저는 제대로 심판받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해서 또 법과 그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갈 사건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월북에 대한 판단 예. 그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착공 12년 만에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과거 원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8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창원을 다시 원전 산업의 한국의 메카로서 다시 우뚝 세우도록 할 생각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한울 1호기 준공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원전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예, 그 탈원전에 대해서 지난 5년 동안 이제 바보 같은 짓을 안 한다는 말은 지난 6월에 한 말이고요. 그리고 어제 축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우리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가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사실 탈원전 정책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번에 그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난 5년 동안의 바보짓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발언 수위는 셉니다만은 예. 뭐 사실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냥 가감 없이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5년 정부,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굉장히 이제 중심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에너지 기본 정책이었는데 그것이 가지고 온 그 여파가 너무나 컸죠. 지난 50년 동안 사실 우리는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고 또 그만큼의 노하우라 그럴까요? 기술적인 어떤 축적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에 그게 그 근간이 상당히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 양성도 제대로 안 됐고 그다음에 하청에 여러 가지 그 기업 그 생태계가 거의 무너질 지경입니다.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전기값, 전기료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은 안 되겠다. 지난 50년 동안 쌓인 우리 원전 산업을 다시 육성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기본 방향을 세운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방향을 잘 잡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런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걸 떠나서 한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고 너무나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런 정책적으로 굉장히 이제 신중했어야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그것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굉장히 정말 분노할 일이다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앞으로는 이 에너지 정책을 보수든 무슨 진보든 이런 진영 정치를 떠나서 국가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추진해 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이제 건강보험도 포퓰리즘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폐기를 이야기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반박도 나왔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문재인 케어라든지 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표적인 정책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 거부되고 거절되는 자 그런 모양새인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뭐 대선 기간에서부터 특히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 거다. 이거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뭐 폐지하겠다,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식의 딱지를 붙이거든요. 아까도 바보 같은 짓을 5년 동안 했다고 했고요.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도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포퓰리즘이라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 잘 돼 있는 나라도 없다. 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안심이고 자랑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의 5년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을 무슨 파탄내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규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이 과거는 비정상이었다.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화를 꾀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남북관계에도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책이든 연속성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어떤 정책이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교정을 하면 됩니다. 특히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에 보장성 보험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극소수가 그거를 제도를 활용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막는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거죠. 교각사루라고 해서 소의 뿔의 모양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를 죽이는 그런 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마치 과거 정부의 모든 것을 나는 부정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좋은 거는 계승을 하고 잘못된 거는 수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벌써 한 6개월, 7개월 됐고요. 내년에 이제 윤석열 정부 2년 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좀 주도적으로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치라는 건 가장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5년 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임 정부에 대한 부정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자유가 정말 이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자유여야지 정말 대통령께서 제왕적 대통령처럼
지금 정말 오히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작년부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정한다고 그리고 그래서 청와대도 개방하고 용산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은 굉장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닌가 싶어서요. 좀 과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공론화하면서 좀 수정하고 교정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도입할 때도 당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계속해서 이제 나왔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정권의 정책이라도 좀 좋은 것은 계승하고 더 발전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좋은 건 계승해야 되고요.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데 예. 지금 건보료는 사실 잘못된 거에 속하는 거죠. 예. 사실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전 국민의 그 의료 그 보장성을 확대하겠다. 그 서비스 보장성을 확대하겠다. 전 국민에게. 그런 취지에서 시작은 됐지만은 정책이라는 것은 취지가 좋아도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 국민의 그 의료 보험료만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료 체계 건강보험료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화돼 있고 잘 돼 있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2040년 되면은 누적 적자가 678조예요. 680조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을 상회하는 거예요, 훨씬. 그렇게 되면은 이 제도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면은 그거야말로 전 국민에 대한 희생이죠. 국민들이 희생을 치르고 있는 거죠. 미래 세대는 더 하겠죠. 이런 잘못된 제도를 뻔히 보면서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그냥 놔둬야 되느냐 말이죠.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방향을 잡은 거죠. 아까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제대로 저는 그래도 가는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의료보험 잘못된 제도 고치고 말이죠. 탈원전 정책 잘못된 거 고치고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고치는 게 그게 잘못됐나요?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거를 지금 이제 폐기한다고 해서 이거를 어떤 진영이라든지 이념의 그 색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게 민주주의의 후퇴고 야당 탄압이고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그러면은 뭐 문정부 그 적폐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저는 정책적인 면에서의 수정과 개혁이면 이거는 필요하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게 그러면 개혁이 가능하려면 국회라고 하는 정치 공간에서의 여야 협의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여지는 이제 만들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